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기능해부학 제1강 근골격계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뼈라는 부분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겠는데, 뼈는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단단한 구조물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이 뼈는 세포, 조골세포, 파골세포가 있고 그 세포 사이사이에 세포 간질이라 불리는 다양한 물질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세포 간질이 단단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뼈가 튼튼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뼈에는 크게 막 내에 골화가 있고 막 외에 골화로 구분을 합니다. 이 두 개의 골화는 모두 골화세포가 칼슘염으로 구성되는 세포 내 물질을 방출함으로써 이 물질이 막과 연골성 구조에 침착이 돼서 우리가 단단해지는 뼈로 변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뼈 하면 우리가 조골세포, 파골세포로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조골세포는 뼈를 만드는 세포를 의미하고요. 파골세포는 이미 퇴화된 죽은 세포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골세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조골세포에는 크게 골세포와 골아세포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골세포는 이미 성숙한 뼈세포를 골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스테오사이트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골아세포는 골세포가 되어지기 전 단계를 골아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골세포는 방금 전 말씀드렸듯이 이미 생성된 골세포가 퇴화돼서 죽었을 때 그 세포를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골세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뼈는 이 세포들 간에 뼈에도 여러분들이 혈관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자, 뼈에는 하버스 관계라고 불리는 원통 모양의 혈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하버스계는 서로 결합하면서 치밀하게 치밀골로 형성을 하게 됐는데, 이 혈관이 하버스관을 통해서 이 골세포에 혈액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버스관은 볼크만 관이라 불리는 더 작은 관으로 수평적으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들이 뼈와 골수 그리고 스폰지본이라고 하는 해미혈관을 연결해서 혈관을 다 머금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영양분을 섭취했을 때 이 영양분이 뼛속으로 다 전달이 되고 혈관을 통해서 이때 하버스 관계와 또 더 작은 볼크만 관으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골격근의 기능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뼈가 되겠습니다. 우리 뼈는 몸통을 구성하는 축성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다리와 같이 사지로 연결되어 있는 사지뼈가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 두개골 같은 경우에는 뇌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또한 우리가 흉골 같은 경우는 폐나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뼈는 지질과 칼슘을 저장하고요. 예를 들면 칼슘염이 근육 수축과 같은 기능을 사용이 되잖아요. 칼슘이 근육 수축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이 칼슘이 바로 뼈에 또 침착되어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혈구세포를 만들기도 하죠. 뼈 내는 골수강이라는 게 있어서 혈액을 만드는 기능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뼈는 크게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뼈 하게 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게 돼 있는 뼈, 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크게 골단이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골간, 그 다음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뼈의 가쪽, 위아래 가쪽이 있겠죠. 가쪽을 우리가 골단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골단 사이를 골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단은 뼈의 말단을 차지하는데, 이 골단에는 바로 성장판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성장을 하는 데는 뼈의 골간이 성장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골단에 있는 성장판이라는 것이 길이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관절 연골이라는 게 있죠. 이 골단에는요, 골단 끝에는 관절 연골이 있습니다.
이 연골은 회백색의 초자연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딱 약간 뼈처럼 딱딱하지는 않으나 그러나 스펀지처럼 말랑하지 않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관절연골 또는 골연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희류안이라고 하는 초자연골층으로 막 되어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골막. 이 골막은 뼈를 둘러싼 섬유성 조직으로 혈관을 덮고 있으며 약간 거친 것이 바로 골막이 되겠습니다. 뼈를 싸고 있는 막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해명골이 있습니다. 해명골은 뼈의 속 부분을 얘기하는데 많은 골판들, 그러니까 성장판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게 우리가 일명 스폰지본이라 합니다. 스폰지본이라고 하는 거, 스폰지 여러분들 말랑말랑 쿠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뼈 내부에는 이 해명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뼈의 거층은 막이 있고 그 막의 내부는 바로 치밀골이라는 것, 컴팩트 본이 있습니다. 즉, 이 컴팩트 본, 우리가 일반적으로 뼈는 딱딱하다라는 우리가 개념을 갖고 계시잖아요. 바로 이 치밀골이, 즉 뼈의 가쪽을 구성하는 부위가 치밀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치밀골은 단단합니다.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 치밀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뼈를 만졌을 때는 딱딱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뼈 치밀골 안에는 골수강이라고 불리는 것을 갖고 있고 이 골수강에서는 많은 혈액을 만드는 혈구세포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지금 뼈에 보시면 이건 인대가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인대입니다. 요건 인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초자연골층, 즉 관절연골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관절연골이 연골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매우 세밀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스폰지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뼈 가쪽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치밀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뼈끼리 만나는 것을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관절에는 바로 해명골과 치밀골과 초자연골과 인대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뼈를 보게 되면 이렇게 쭉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총 약 206개 정도의 뼈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뼈와 관절, 우리 몸은 결국에는 뼈하고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뼈하고 그 다음에 관절하고 그 다음에 근육, 인대가 이제 우리 몸을 하고 있죠. 우리 몸에는 즉 크게는 몸통 골격이라고 축성 골격입니다. 내 머리에서부터 쭉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몸통 골격이 74개, 그리고 팔다리처럼 매달려 있는 것이 약 126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이 총 내 몸 속에 있는 것이 6개의 뼈로 되어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뼈에서 몸통 결골과 축소 결골을 나누는데 이제 세부적인 뼈의 이름은 다음 차시에 언급이 될 것입니다. 전체 해부학적으로 뼈에 이제 보게 되면 뼈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장골을 보게 되면 장골은 긴 뼈입니다. 긴 뼈. 자, 그래서 퍽보다 길이가 긴 거, 양쪽에 골간부가 있고 골단이 있고 골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치밀골이다. 좀 딱딱하다라는 얘기죠. 사지의 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장골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단골입니다. 단골은 작은 뼈를 단골이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손목뼈가 지금 이렇게 작은 뼈로 덩어리뼈로 되어 있죠. 이걸 단골이라 하고, 그 다음에 평평골, 이거는 얇고 평평하게 되어 있는 뼈. 우리가 예를 들면 두개골 같은 경우가 평평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척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규칙하죠. 생김새가 길거나 작거나 동그랗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매우 다양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불규칙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불규칙뼈에는 척추뼈가 있고 그 다음에 안면뼈가 바로 불규칙뼈에 해당을 합니다.
다음은 종자골. 종자골은 세사모이드 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슬개골이에요. 무릎뼈는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세사모이드 본입니다. 그 외에 세사모이드 본이 만약 우리 몸에 있다면 그 뼈는 우리가 그 액세서리 본이라고 해서 없어도 되는 뼈가 간혹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부분상 우리가 종자뼈, 종자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뼈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을 하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에 우리가 뼈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를 우리가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인트죠. 이 조인트인데 가끔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은 관절에서도 조인트가 있고 아티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개 다 우리가 번역을 할 때는 관절이라는 것으로 번역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관절에서도 일반적인 좀 큰 관절을 우리가 조인트라 하고 작은 관절을 아티큘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뼈와 뼈가 연결된 부위를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절은 서로 이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또 뼈가 가동성이 되도록 유동성이 되도록 하게 합니다. 근데 너무 가동성이 크면 그러면 관절이 약해지죠. 그래서 참통정의 양면처럼 가동성과 안정성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관절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있는 관절은 다 가동 관절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그 외에 부동 관절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동 관절은 움직이지 않는 관절을 우리가 부동 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두개골이죠. 두개골은 어찌 보면 봉합 관절이라 합니다. 뼈와 뼈가 만나긴 했는데 움직임이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부동 관절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반관절은 움직이긴 하나 그러나 제한이 되어 있는 관절, 예를 들면 골반과 척추 사이에서 연골 또 디스크가 있는 관절, 이런 거를 우리가 반관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관절은 가동관절이라는 것,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동관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대부분은 가동관절이니까. 그래서 가동관절은 움직임이 자유로운 관절이다. 가동관절의 운동 범위는 관절에 따라서 매우 다양하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가동관절은 바로 어깨가 되겠습니다. 이제 간호사 시험에서는요, 사실 이렇게 시험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가동성이 큰 관절 순으로 나열된 것은 이렇게 이제 시험에 출제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 가동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하고 뼈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건데, 이 뼈 끝에 뼈 끝에 연골이 있죠. 지금 이 그림에서 보듯이 이게 뼈가 있고요. 뼈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섬유성 이 연골이 있습니다. 이게 골연골이죠. 자, 여기도 아래에 뼈가 있습니다. 연골이 씌워져 있습니다. 요 뼈가 있고 연골이 씌워져 있고, 이 연골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연골에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하나는 골연골이고 또 하나는 섬유성 연골입니다. 섬유성 연골. 자, 골연골은 뼈 끝에 붙어 있는 연골을 골연골이라 하고, 섬유성 연골은 골연골 외 밖에서 있는, 즉 받쳐주고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연골을 우리가 뭐라 하느냐, 섬유성 연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깨에서는 관절 와순이라 하고 무릎에서는 연골판이라 하고, 이렇게 명칭이 약간씩 다르긴 하지만요, 이거를 섬유성 연골, 말랑말랑한 연골인 거고, 골연골은 초자연골, 약간 딱딱한 연골을 골연골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가동관절은 이런 것들이 서로 관절 주머니라고 하는 것으로 서로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포장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관절액이 들어가 있습니다. 관절 사이에 마모를 막기 위해서 관절액이라는 것이 관절낭 안에
관절액이 들어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활막관절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활액이 있고 그 활액을 싸고 있는 막이 있고 이게 관절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활막관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동관절의 종류를 보게 되면 먼저 힌지 조인트라고 합니다. 힌지 조인트는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경첩관절이라고 가장 많이 쓰는 것이 경첩관절입니다. 경첩관절. 자, 이 경첩관절은 대부분의 관절은 우리가 경첩관절이에요. 예를 들어 팔꿈치 구부렸다 폈다, 그죠? 무릎 구부렸다 폈다 라고 하듯이 이게 바로 다 경첩이잖아요. 문을 열 때, 문을 밀고 닫고 할 때 다 경첩이 문 사이를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첩관절이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경첩관절은 축이 하나고 면이 두 개죠. 우리가 노트북 접잖아요. 핸드폰 접잖아요. 폴더식으로. 이게 다 경첩관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앤 소켓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관절 또는 절구관절 같은 말입니다. 절구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구관절은 자, 하나는 오목하고 또 하나의 뼈는 볼록해서 오목과 볼록이 이루는 관절을 우리가 이 절구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절구관절은요,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 수 있어요. 돌기도 하고 회전도 가능하고 굽힘, 펴, 벌림, 모음, 매우 다양한 움직임을 가질 수 있고 각도도 매우 큰 것이 바로 이 절구관절의 특징입니다. 절구관절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고관절, 골반, 고관절, 그 다음에 어깨관절, 관절 이 두 개를 가장 대표적인 절구관절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가동 범위가 큰 관절은 바로 어깨관절입니다. 그 다음은 고관절입니다. 이 두 개 다 절구관절. 즉 절구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관절 각도가 매우 크다라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매우 안정적인 거예요. 안정적입니다. 탈구가 잘 되지 않는 관절이 바로 이 절구관절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이게 글라이딩 조인트. 자, 이게 글라이딩 조인트는요. 이거는 평면 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평면 관절. 자, 이 평면 관절. 뼈하고 뼈가요. 서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서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위아래로 또는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바로 평면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는 뭐 활주성 관절, 글라이딩 조인트 막 얘기를 하니까요. 다양하게 불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양한 정보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뼈에서 이루어지느냐? 이 평면 관절은 바로 손등이나 발등뼈예요. 우리가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손등뼈, 발등뼈라는 건 없죠. 이거를 손에서는 손목뼈라 하고요. 발에서는 발목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손목뼈, 발목뼈 다 생김새가 돌멩이처럼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계속 움직인다. 이제 평면 관절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과상 관절. 과상 관절은 컨다일로이드 조인트인데요. 주로 어느 부위냐? 이 손목 관절이에요. 아까 이 손목뼈 관절은 평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손목이잖아요. 손목. 이 손목에서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 손목을 원을 그려 보세요. 원을 그리면 원이 되지 않고 약간의 타원형이 됩니다. 이렇게 타원형이 됩니다. 그거는 바로 이 노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손배뼈하고 둘 사이의 관절이 과상, 즉 과상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왔다는 얘기예요. 과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절구처럼 생겼잖아요. 절구처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절구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원을 쭉 그려보면 원이 아니고 약간 타원형처럼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과상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피벗 조인트입니다. 이거를 축관절 또는 차축관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축관절. 자, 이 축관절은 하나의 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피벗 조인트예요. 피벗. 한 발을 고정하고 피벗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걸 축관절, 피벗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은 우리가 대표적인 축관절은 바로 요골과 척골 사이에 몸쪽, 즉 몸쪽 노자 관절이에요. 몸쪽 노자 관절을 우리가 아주 대표적인 축관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부위죠. 몸쪽 노자 관절. 이게 팔을 우리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피벗 조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개골은 이제 이렇게 봉합이 되어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척추는 추체하고 그 다음에 디스크가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쭉 연결돼 있어서 요게 S자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목뼈와 허리뼈는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고 경사를 내고 있고, 그 다음에 등뼈는 뒤쪽으로 경사를 하고 있다. 후만곡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MR 사진을 보시더라도 척추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척추는 갈비뼈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이 갈비뼈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갈비뼈는 또 우리가 이 어깨뼈라고 하는, 즉 견갑골 어깨뼈라고 하는 것과 또 관절을 이루고 있다. 자, 이 갈비뼈는 우리 몸에 척추하고 연결돼서 원통을 이루고 있는데, 이 안에는 우리가 폐하고 그리고 심장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갈비뼈는 이제 증골이 있고 가골이 있습니다. 즉 진짜 뼈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연골로 되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폐소생술 할 때 흉곽을 누르면 5에서 6cm 정도 후방으로 밀려 들어가잖아요. 그 이유는 바로 원통 뼈로 되어 있으면 그게 되지 않으나 이게 연골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팔이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매달려 있죠. 견갑골. 우리가 어깨 하게 되면 견갑골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위팔뼈 이렇게 되어 있고, 위팔뼈하고 또 아래팔과 손, 이게 이제 우리 상지가 되겠죠. 자, 어깨 관절은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어깨에서 또 우리가 거론을 하겠지만, 어깨 관절은 보시다시피 견갑골에서 위팔뼈를 같이 우리가 어깨 관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인대가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어깨에 물주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근육이 있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요렇게 이게 관절 테두리예요. 관절 테두리가 있고, 여기에 이두근이 있고, 그 다음에 회전근개, 극상근, 극하근, 작은 원근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견갑하근이 있고, 이게 이제 회전근개죠. 역시 어깨에서 좀 더 자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뼈가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이제 뼈만 봤을 때, 자, 견갑골이고 위팔뼈고, 자, 견봉 어깨 봉우리뼈고, 빗장뼈고, 이렇게 뼈가 있다는 거. 자, 이거는 이제 쇄골인데 우리 몸에서 가장 약하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뼈가 바로 이 쇄골입니다. 쇄골은 일자 형태가 아니고요, 몸통에서 보면 요렇게 휘었어요. 여러분들 쇄골을 한번 만져보세요. 쇄골을 만져보시면, 자, 안쪽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쭉 왔을 때 약간 나오는 듯 하다가 쑥 하고 후방으로 밀려 들어가요. 밀려 들어갔다가 다시 약간 나옵니다. 요게 바로 이 쇄골이에요. 자, 쇄골은 좀 약한 뼈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손을 짚었을 때 골절이 상당히 많이 되는 뼈가 바로 이 쇄골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깨 하게 되면, 어깨는 움직임이 많은 관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어깨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GH관 즉 이관절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어깨에는 네 개의 작은 아티큘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매우 다양합니다. 즉 우리가 팔을 여러분들 들어 올릴 수도 있고, 그죠? 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모을 수도 있고, 뒤로 제칠 수도 있고, 회전할 수도 있고, 매우 다양하죠. 이 다양할 때마다 각각의 움직임들이 매우 다양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역시 어깨 파트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 견갑골이죠. 견갑골이 생김새도 지금 보시다시피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후방에서 봤을 때예요. 자, 앞에서 보면 뼈가 어떻습니까? 좀 밋밋하죠. 밋밋하게 쑥 들어가. 즉 보시면 약간의 밋밋해. 여기에 온통 누가 다 이렇게 연결하고 있느냐? 이 방향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회전근개 중에서 어깨 밑근입니다. 어깨 밑근. 견갑하근이라고 그랬죠. 과거에는. 네, 어깨 밑근. 서브스카퓰라리스 머슬이 바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옆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이게 바로 관절 테두리예요. 관절 테두리. 그 다음에 여기는 옴팡지게 되어 있어요. 약간 쏙 들어갔다 이거죠. 약간 이렇게 쏙 옴팡져요. 옴팡져. 자, 옴팡져서 여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위팔뼈 머리가 들어갑니다. 위팔뼈 머리가 쏙 여기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서 보게 되면 어깨뼈는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즉 앞에서는 하나 형태로 쭉 돼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보면 이렇게 이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어깨뼈 가시입니다. 가시라고 얘기를 해요. 어깨뼈 가시. 스카필라 스파인인데요. 이게 가시라고 얘기한다 그죠? 가시. 그래서 위아래로 나누기 때문에 위쪽으로 지나는 근육을 가시위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근육을 가시위근, 여기서 이렇게 가는 근육을 가시아래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가시위근, 아래근을 언급하느냐? 어깨에서는 회전근개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 회전근개가 바로 가시위근, 가시아래근이 회전근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어깨뼈는 잘 보시면은 이게 위에서 아래를 봤을 때 이게 거의 일자여야 돼. 위각하고 아래각이 일자여야 돼. 수직의. 근데 만약에 우리가 팔을 벌리잖아요. 올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견갑골이 쑥 회전이 됩니다. 돌아갑니다. 움직임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거 움직이지 않으면 팔이 올라가질 않아요. 그래서 움직여야 한다.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고 역시 어깨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위팔뼈죠. 위팔뼈인데 위팔뼈는 자, 위팔뼈의 여기가 머리예요. 머리. 위팔뼈 머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쭉 내려오고 그 다음에 팔꿈치에서 이쪽과 관절을 이루는 우리가 팔꿈치라고 하는 위팔뼈의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위팔뼈는 에서 중요한 것은 머리에서 이거 어깨관절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 어깨관절을 이루는데 여기에서 요렇게 이게 바로 연골로 씌어져 있어요. 연골로 씌어져 있으니까 관절끼리 서로 마찰이 안 되고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바로 여기인데요. 이 보이는 바로 뭐냐? 이두근이 지나는 고랑이에요. 이두근 고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고랑 사이가 통증 스포츠 손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육사가 알아야 될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두근 고랑, 그 다음에 위팔뼈 머리 쪽에 세부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한다. 역시 어깨 파트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팔꿈치죠. 여러분들 팔꿈치 하게 되면 좀 여기 팔꿈치 어떻습니까? 팔꿈치를 움직이는데 팔꿈치는 더 이상 제껴지지 않죠. 후방으로 뒤로 젖혀지면 과신전 되면 팔꿈치는 탈구가 돼요. 그래서 과신전 되어지면 안 되죠. 근데 간혹 보면 팔꿈치를 쭉 폈을 때 뒤로 젖혀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팔꿈치가 굉장히 그 불안전성 관절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부상의 위험이 많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위에 뼈하고 아래 뼈예요. 이게 척골인데요. 척골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다음에 위팔뼈의 아래쪽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쏙 들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뒤로 제껴지면 안 되는 거죠. 제껴졌다는 것은 뭡니까? 앞쪽에 있는 구조물, 인대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뒤로 제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껴졌다는 건 앞이 너무 느슨하다는 얘기예요. 느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탈구가 쉽게 되겠죠. 그래서 팔꿈치 관절은 이렇게 돼 있다. 여기에서 팔꿈치에서는 아주 중요한 걸음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팔꿈치의 안쪽이에요. 팔꿈치의 안쪽인데 팔꿈치 안쪽은 인대가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 삼각형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앞쪽에 있는 이 앞쪽 다발, 여기 앞쪽 다발, 요게 뒤다발이에요. 뒤다발. 즉 앞쪽 다발이 매우 중요해요. 앞쪽 다발이 왜 중요하냐? 앞쪽 다발이 없으면 팔꿈치가 제껴져요. 뒤로 젖혀져. 대부분의 앞쪽 다발이 팔꿈치 안정성의 80% 이상을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늘어나면 팔꿈치는 관절로서 안정성을 잃을 꼴이 되는 거죠라고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팔꿈치를 구부렸어요. 우리가 공을 던질 때 이렇게 던지잖아요. 팔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죠. 자, 팔을 구부려서 펴니다. 자, 완전히 구부렸을 때는 팔꿈치가 90도보다 더 제껴지겠죠. 120도 이상 뒤로 제껴졌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다발이 팔꿈치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걸음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투구구장, 볼을 던질 때 어느 각도에서 어떤 인대가 역할을 하느냐, 이거를 아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팔굽은 쏙 들어가 있다 이거죠. 뼈 사이에 위팔뼈 머리가 쏙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정하다. 그래서 아까 그랬죠. 우리가 이 관절은 구부렸다 폈다 하기 때문에 힌지 조인트다, 경첩 관절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요골과 척골입니다. 자, 우리가 아래팔에는 두 개의 뼈가 있죠. 노뼈와 좌뼈가 있습니다. 요골, 척골, 바뀐 용어는 노뼈죠. 노뼈와 좌뼈죠. 노뼈와 좌뼈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노뼈는요, 팔 앞으로 했을 때 자, 이게 가쪽이 노뼈예요. 노뼈와 좌뼈, 놀자. 가쪽 엄지손가락 쪽이 노뼈예요. 놀자. 노뼈와 좌뼈인데 이 노뼈는요, 위팔뼈하고 관절을 이루긴 이루되 간격이 떨어져 있어요. 반대로 좌뼈는요, 위팔뼈하고요 딱 붙어 있어요. 관절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경첩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첩 관절을.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자뼈의 노자 관절의 몸통 쪽에는 어떻습니까? 피봇 조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봇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엎침과 뒤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엎침과 뒤침을 할 수 있다. 왜? 이게 축관절이기 때문에, 피봇 조인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손목뼈인데, 자, 손목은 뼈가 사실 스포츠 인절에는 많이 이렇게, 왜냐면 재활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중요성은 없어요. 손가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노뼈와 좌뼈가 쭉 손목 쪽으로 오다 보면은 이렇게 이게 바로 손목뼈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손목뼈. 여러분들 뼈 보면 여기 이거는 뼈고 여기 이쪽이에요. 이쪽을 이루고 있는 것이 손목뼈입니다. 요렇게 보이시잖아요. 어떻게인가? 이렇게 세로로 보이시죠? 세로로 보이는 것이 바로 손허리뼈예요. 손허리뼈고 이 손허리뼈가 끝나는 요 부분에는 바로 이렇게 손목뼈가 있어요. 손목뼈가 있는데 이 손목뼈는 조약돌처럼 생겼습니다. 조약돌처럼 생겨서 서로 평면관절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손목관절 서로 연결돼 인대들로 막 연결되어 있는데 평면관절이다. 굽힌 펴이 있거나 그런 움직임은 없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이게 다 손허리뼈하고 연결돼 있어요. 요 손허리뼈하고 다 하나씩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손가락은, 엄지손가락은 두 개의 뼈가 손가락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이지부터 오지까지는 세 개의 뼈가 손가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손가락뼈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손허리뼈입니다. 그러니까 손가락뼈, 그죠? 손가락뼈, 손허리뼈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지와 하지대. 하지 하면 우리가 골반, 대퇴, 그 다음에 하퇴, 그 다음에 발을 얘기를 하고요. 자, 이거는 골반입니다. 우리가 장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장골이 되겠고, 고관절의 비구가 되겠고, 좌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자, 우리가 이게 이제 골반이죠. 골반은 우리가 엉치뼈, 이게 이제 엉치뼈입니다. 이 엉치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장골, 자, 이걸 엉치뼈, 그 다음에 이게 엉덩뼈, 그래서 엉덩 관절이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엉덩 관절. 자, 이게 골반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치골 부위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좌골 부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의자에 앉을 때 의자에 바로 닿는 부위가 바로 요 아래에 있는 좌골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치골은 뼈에 약간 동그랗거든요. 이 뼈가 좌골이, 골반이 앞쪽에 있는 부위가 바로 치골이에요. 여기 치골은 이게 결합이라고 합니다. 인대로 연결이 돼 있으나 우리가 일반적인 굽힌 편, 막 회전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결합, 그러니까 움직임 자체가 약간 밀리는 정도의 움직임만 있는 그런 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퇴. 우리 몸에서 이 대퇴, 넙다리가 뼈가 가장 길죠. 가장 긴 우리 몸의 뼈가 바로 이 대퇴가 되겠습니다. 역시 대퇴에 머리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목이 있겠고, 그 다음에 쭉 대퇴 골간이 있겠고, 무릎 관절과 연결되는 이렇게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고관절에서는 대퇴에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 있죠. 이 넙다리뼈 머리가 골반의 비구 사이로 쏙 들어가 있어. 그래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게 바로 볼 앤 소켓 조인트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안정적 관절이 되겠어요. 다음이 이제 무릎입니다. 무릎 관절은 넙다리뼈하고 정강뼈가 두 개가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넙다리뼈와 정강뼈가 관절을 이루고 있고, 그 앞쪽으로 슬개골, 즉 무릎뼈가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면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근육들이 다 연결을 하고 있겠죠. 이게 이제 무릎의 뒤에서 본 모습이고, 이거는 앞에서 본 모습이에요.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연골이 이렇게 돼 있죠. 넙다리뼈 아래쪽에 후방에 연골이 이렇게 있고, 인대들이 여기 후방 십자인대고, 자, 요게 연골판입니다. 연골판이 이렇게 있겠고 돼 있습니다. 앞쪽에서 보시면 이게 전방 십자인대가 되겠고, 역시 연골판이 가쪽 연골판, 안쪽 연골판이 이렇게 있겠고, 요게 외측인대가 되겠고 내측인대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무릎의 아래쪽에 이렇게 과상이 있습니다. 과상, 약간 동글동글, 약간 돌출돼 있어요. 돌출돼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약간 뭐가 있느냐, 고랑이 있습니다. 고랑이, 즉 원래 요렇게 돼, 이게 약간 고랑이에요. 고랑, 약간 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슬개골이 여기에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무릎 쪽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뼈 위에 올라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경비관절, 경골 옆에 비골이 붙어 있죠. 비골 이렇게 붙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발목은 보게 되면, 자,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게 거골이에요. 거골은 우리 몸을 받치고 있는 굉장히 주춧돌 같은 뼈예요. 그래서 이 거골 위에 경골이 올라갑니다. 거골이 이렇게 있으면 거골 위에 경골이 이렇게 올라가요.
이 거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발을 구부리고 펴고 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거골이다.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될 게 종골 있죠. 즉 발꿈치뼈. 이 발꿈치뼈가요, 거골에 비해서 가 쪽에 있어요. 거골에 비해서 가 쪽에, 즉 거골이 여기 있으면요, 종골은 가 쪽에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거골이 안쪽이 없고 가 쪽에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기울어질 수 있겠죠. 굉장히 불안정하죠. 이것을 누가 막아야 되느냐? 내 근육과 인대가 막아줘야 합니다. 이걸 못 막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평발이 되는 거예요. 발의 아치가 무너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역시 우리가 발 하면 발 역시 발등뼈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발 허리뼈가 있겠고 발가락뼈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옆에서 본 모습. 옆에서 봤을 때 발은 이렇게 뼈가 삼각형 형태를 취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삼각형 형태를 취하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게 바로 족저근입니다. 요게 족저근이에요. 이 족저근이 이 아치를 지켜줘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족저근이 너무 약하다면 그러면 아치가 내려오겠죠. 무너지겠죠. 그래서 이 족저근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발목에서는 가 쪽에 여기 인대가 매우 중요합니다. 발목 쪽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봤을 때 거골이 있고, 거골 위로 정강뼈가 있고, 거골 아래 가 쪽으로 발꿈치뼈가 있다고 그랬죠. 이 발꿈치뼈가 가 쪽에 있어. 근데 우리 몸이 오묘하게도 발이 접질리는 걸 최대한대로 막기 위해서 거골 발꿈치뼈가요, 요렇게 목말 받침뼈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아치가 여기가 많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날개를 펴서 목말 받침뼈가 있어서 발의 안정성을 기여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위에 발목을 우리가 격자관절이라고도 가끔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 보시면 정강뼈와 종아리뼈 사이에 이렇게 딱 끼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요 사이에 딱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맞춤이죠. 위에 뼈하고 이 딱 온팡지게 받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걸 격자관절이라고도 한다. 라는 이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시 말씀드렸던 대로 삼각형 형태로 취해 있고, 여기에 목말뼈고, 목말뼈 위에 이렇게 정업 올라가 있다. 발꿈치뼈다. 아치가 있다. 이걸 종아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골격계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1강의 근골격계는 매우 개략적인 내용이에요. 이 근골격계를 토대로 해서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살을 붙이고 해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이 학습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다음 학습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